애니메이션의 이야기는 격투 게임을 전문으로 하는 게임 개발자 링이라는 남자아이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항상 빛과 어둠이라는 테마를 중심으로 게임을 만들었고 그 둘을 구분하는 자가 진정한 영웅 네이스입니다. 네이스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진정한 영웅이며 많은 팬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링은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자신의 게임을 관리자에게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관리자는 링에게 게임 제작을 중단하라고 말하며 누가 이 게임을 살 것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링은 영웅 네이스가 구매자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지만 관리자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영웅들이 존재하지만 진정한 영웅은 네이스 단 한 명뿐이며 그를 더 유명하게 만들고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링은 그들은 유행을 따라야 한다는 교육을 받았고 올해 최고 영웅을 가리는 경쟁이 다시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 영웅이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마무리 대사는 영웅에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매니저는 링의 말에 매우 화가 나서 그에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했습니다. 고귀한 속성이나 능력이 전혀 없고 단지 잠재력이 부족한 평범한 사람일 뿐이며 인생에서 성공하는 길은 열심히 일하는 것이라고 말이죠. 그는 링에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후 매니저는 트라이맨이라는 회사에 다니는 지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매니저는 전화를 받았지만 그녀가 네이스를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받았다는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매니저는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지만 통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링은 매니저의 지시에 따라 고객 사회자들에게 제안서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매니저는 화가 나서 링을 해고했습니다. 링은 회사 옥상으로 가서 자신이 이것을 예상했고 세상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웅이 될 기회를 주지만 평범한 사람은 쉽게 사람들의 사랑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네이스의 여자친구분이 그의 앞에 나타났다. 링 또한 그녀의 비밀 팬이었지만 문이 자신에게 말하는 줄 알고 희망을 잃지 말고 꿈을 이룰 기회가 많으니 자신감을 잃지 말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가 지난달 제작한 광고 영상이었다. 그러자 그의 뒤에 네이스의 트리맨 광고 영상이 또 나오자 링은 격분했다. 그는 광고 속 네이스를 보며 그만두라고 말했다. 언젠가 늙어서 다른 누군가에게 대체될 것이라고 말이다. 갑자기 진짜 네이스가 그의 앞에 나타나 다가오며 그의 유명한 동작을 선보인 후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렸고 링은 놀라움에 빠졌다. 나중에 지가 경호원들과 함께 와서 링에게 네이스가 어디 있는지 물었다. 링은 그가 여기서 뛰어내렸다고 말했고 그들이 그가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린 것을 깨닫자 링은 그가 스스로 뛰어내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는 경비원들에게 링을 붙잡으라고 지시했습니다. 링이 납치된 버려진 장소로 화면이 전환됩니다. 깨어났을 때 지가 그에게 다가와 무언가를 묻고 경비원들에게 링을 들어 올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히어로링에 광고 제안을 보낸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의 신분에는 관심 없다며 본 것과 들은 것을 모두 말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링은 네이스가 자신의 옆을 지나가더니 아무 말 없이 바로 뛰어내렸지만 그의 유명한 손짓은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지인은 상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레 씨가 전화해서 상황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링은 네이스가 죽었다고 소리쳤고 경비병들은 그가 말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링은 경비병들로부터 도망치려 했지만 지가 페인트통을 던져 그를 쓰러뜨렸고 경비병들은 다시 그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지인은 링에게 다가가 네이스는 죽었지만 우리의 정신은 살아있다고 말하며 이 문제를 해결할 아이디어를 떠올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네이스를 많이 닮았다고 말한 뒤 네이스의 개인차로 이동하여 링의 외모를 네이스와 똑같이 바꿔주었습니다. 그는 대중 앞에서 네이스처럼 행동하는 방법을 알려주며 네이스의 말투를 따라하고 자신감을 더 보이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그녀는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린 사람이 직장 상사의 압박으로 자살한 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링은 충격을 받고 말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뉴스 기사들은 링이 죽었든 살았든 상관없고 네이스를 얻는 것만 신경 쓴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을 기다리는 군중을 보여주었습니다. 링은 자신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말했고 그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역력했지만
그들은 그를 군중과 팬들 사이로 데려가 훈련장으로 이동시켜 네이스처럼 완전한 힘을 갖도록 했습니다. 귀는 사람들이 그에게 네이스라고 말할 때 그는 정말 네이스가 되는 것이며 그녀는 그의 자신감도 높여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자신감 때문에 그의 몸에 신체적 변화가 있을 것이고 그 후에 그는 진정한 네이스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후 그는 다시 자신의 차로 이동했고 자신의 눈 색깔이 네이스의 눈 색깔로 변한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하지만 지인은 자신감을 쌓는 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무너뜨리는 데는 순간밖에 걸리지 않는다며 아직 자축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아직 여자친구를 만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팬들 사이에 있던 문 씨에게 카메라가 돌아갔습니다. 한 기자가 문 씨에게 지난 기간 동안 네이스를 만났는지 물었습니다. 문 씨는 일주일 만에 만나는 것이며 오랜만에 만나는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네이스의 차가 도착했고 링은 진짜 네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문 씨가 자신을 알아볼까봐 차에서 내리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지는 문 씨가 네이스의 여자친구이고 자신이 지금 네이스라고 네이스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경호원 중 한 명이 링에게 흥분했는지 긴장했는지 물었습니다. 링은 네이스처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팬으로서 문 씨를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링에게 남자답게 행동하라고 말하며 그를 차에서 밀어냈다. 차에서 내린 그는 네이스의 제스처를 따라하며 문에게 손을 내밀며 오랜만이라고 말했다. 문 또한 링의 손을 맞잡았다. 그 후 그들은 스튜디오에 들어갔고 진행자는 문희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원래 진행자를 대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원래 진행자가 왜 교체되었는지 물었다. 경호원 중 한 명이 문희르가 원래 진행자가 사기꾼임을 알아채고 발각되어 떠났다고 말했다. 균은 왜 이 사실을 더 일찍 알려주지 않았냐고 물었다. 링은 대본이 지가 자신에게 말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자신이 그를 폭로하기 위해 온 것인지 문희르가 정말 자신이 네이스가 아님을 눈치챘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문희르는 문과 링을 환영하며 이 에피소드의 제목이 진정한 사랑의 레시피이며 이 제목은 낯선 이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이야기들로 이루어진 모든 로맨틱한 사랑 이야기의 배경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제작진에게 연락하여 방송 중단을 요청하라고 말했습니다. 문희르는 이제 여러분이 서로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볼 것이라며 링에게 문희르가 제작한 광고 개수와 총 반경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물었습니다. 문희는 자신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정말로 모른다는 생각을 했고 이 때문에 지인은 문희르가 하는 질문의 종류에 대해 매우 화가 났습니다. 문희르는 링에게 그런 사소한 것까지 잊지 않을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링은 광고 총 개수가 133개이고 총 반경 시간은 285분 48초라고 답했고 이는 지를 크게 놀라게 했습니다. 문희르는 링이 자신의 질문에 그렇게 쉽게 대답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문희는 링에게 정말로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그렇다고 답했고 자신이 애모든 광고를 제작해서 회사 매니저에게 발표했던 때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매니저는 그가 자신을 내체와 비교하는 것을 나무랐습니다. 그러자 모은일은 거짓말 탐지기를 가져와서 진실 혹은 대담이라는 게임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는 정직이 관계를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링에게 모은이 정말 그의 여자친구인지 물었습니다. 모은일은 링이 그들을 속이고 있고 모은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그가 예 라고 대답하면 그의 거짓말을 폭로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링은 모은일이 자신의 비밀을 알아챘고 그럴 의도였다고 생각했고 자신이 예라고 대답하면 그의 거짓말이 들통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관계를 확인하지 않으면 질문을 받을 것이고 어떤 경우든 그의 진짜 정체가 드러날 것입니다. 문희르는 링에게 답이 이렇게 오래 걸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링은 문희르가 자신의 여자친구가 아니라고 말했고 문희르의 얼굴에는 기쁨이 나타났지만 링은 그녀가 자신의 존경하는 롤 모델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녀를 위해 광고를 제작했던 때를 기억했고 그녀가 자신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으며 그녀의 말 덕분에 직업에서 성공하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했다. 이 대답은 생방송 시청자들로부터 상당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문희르는 컵을 깨뜨리고 문희와 링에게 말했다. 그 후 그들의 매니저 링이 새로운 옷을 입고 나타났다.
문희르는 자신이 예전에는 사업가였지만 이제는 너 때문에 갇힌 짐승 같다고 말했다. 좋아? 문희르는 그의 사업가 이미지는 전적으로 그의 팀의 광고 덕분이지만 그가 파산하게 만들었고 링이라는 성실한 청년의 자살을 야기했다고 말했다. 관리자가 링에게 물었고 이에 격분한 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리자는 당신이 끊임없는 검토와 변경으로 평생 동안 자신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혔고 추가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말했지만 지키지 않았다고 응수했습니다. 문희르는 조카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관리자는 문희르를 밀치려고 주먹을 휘두르며 링을 공격했습니다. 그는 링이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링에게 주먹을 날렸지만 링은 그 공격을 피하면서 동시에 문희르를 보호했습니다. 그러자 관리자는 링에게 여러 차례 더 공격을 가했지만 링은 모두 피하고 방역하여 관리자를 밀쳐냈습니다. 경비원 중 한 명이 지에게 링이 조카보다 훨씬 강하다고 말하자 지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관리자는 링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재빨리 링을 공격했지만 링은 방역하여 그를 쓰러뜨렸습니다. 링은 말했다. 매니저는 대답했다. 내가 겪는 일을 당신은 모르겠죠. 프로젝트 거절, 돈 안 내는 클라이언트 일하기 거부하는 직원들까지. 그는 모든 직원을 해고했다고 주장했지만 다른 직원들에게서 느껴지는 두려움으로부터 새로운 힘을 얻었다. 전에는 결코 가져본 적 없는 힘, 공포의 힘 말이다. 그 후 그의 앞에 빛이 나타났고 그 빛은 그가 휘두르던 파괴적인 공포를 제어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는 그 공포를 봉투 형태로 만들어 스튜디오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던졌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하지만 문은 그 봉투들을 피했고 링도 그녀를 구하며 말했다. 링은 매니저를 공격하며 주먹을 날렸지만 전혀 효과가 없었다. 그래서 링은 더 강한 공격을 시도했지만 역시 효과가 없었다. 하지만 그때 매니저가 링에게 주먹을 날렸고 링은 모두 피했다. 공중에서 피하며 이동하던 중 매니저는 그에게 불꽃 공격을 퍼부었고 링은 맞았다. 령은 속으로 생각했다. 어떻게 그를 이길 수 없단 말인가. 그때 그는 관리자가 자신을 모욕하며 강한 남자의 자질이 전혀 없다며 평범한 노동자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던 것을 떠올렸다. 그는 또한 자신을 격려했던 문희 말을 떠올렸고 두려움에서 벗어났다. 관리자가 다시 공격하려 할 때 령은 준비하고 있었고 그 주먹을 막았다. 그런 다음 그는 관리자를 공격하여 강력한 일격을 가했고 관리자는 완전히 쓰러졌다. 그 후 관리자는 정의에 의해 체포되어 구금되었다. 장면은 차 안의 기와 령으로 바뀐다. 그는 령에게 말했다. 그들은 니스의 집에 갔고 지는 령에게 탑은 당신의 계급과 힘과 함께 높아진다고 말했다. 링이 걔에게 물었고 기는 대답했습니다. 그 후 링은 조카의 집으로 가서 옷을 벗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는 옆에 문이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를 방해하지 않으려 다른 곳으로 옮겨 자려 했지만 그녀가 살해당한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파괴의 왕, 조카의 맹세한 적은 뉴스를 보고 그것에 대해 깊은 분노를 느꼈습니다. 문은 삶을 사랑하고 많은 여행을 하고 세상을 발견하는 것을 좋아하는 소녀였고 그 때문에 그녀의 팔로워 수가 증가했습니다. 문은 순간이동 능력도 얻어 유명한 영웅이 되었습니다. 문이 적에게 공격받았을 때 조카가 그녀를 구해주었고 그때부터 그들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가장 완벽한 한 쌍이 되었습니다. 그 후 그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조카의 집으로 장면이 바뀝니다. 그가 꾸었던 꿈은 문희 죽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깨어난 그는 문희 방으로 가서 말했습니다. 그 후 문희 운동하는 것을 보고 인사하려 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아침을 먹으러 가자 문희 말했습니다. 링은 그가 죽었다고 말했고 그 말은 문을 화나게 했습니다. 그녀는 걔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그녀는 왜 자신을 고문할 대체품을 찾는지 이렇게 계속할 수 없고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지희가 그들에게 와서 문에게 말했습니다. 너무 횡설수설하지 마. 그리고 조카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브랜드이며 많은 회사들에게 독특한 아이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조카를 영원히 존재하게 만들 필요가 있었습니다. 문은 기희에게 대답했습니다. 지희는 팬들이 원하는 것이라고 말했고 그들은 그들이 부부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이 물었고
뒤는 모두 연기였으며 연인 역할과 결혼 생활의 차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 모두 특별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상기시켰습니다. 링이 말했고 화가 난 문은 그걸 원하지 않고 계약을 끝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링이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지인은 자신이 떠나겠다고 그들이 그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말했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이 서로 결혼하기로 동의할 때까지 모든 층을 잠갔습니다. 그녀는 길을 따라잡으려 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링은 문에게 다가가 물었고 여전히 화가 난 문은 자신을 짜증나게 한다며 그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그녀는 평소의 자신으로 돌아와 조카와 함께했던 모든 조각상들을 부숴었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식사를 준비하고 싸웠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그들로부터 숨겨두었고 음식 주문도 중단했다고 말했습니다. 링은 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말하지 않겠다고 했고 그가 들고 있던 접시에서 음식을 집어먹으며 그가 신경 쓰냐고 물었습니다. 링은 전혀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무는 조카의 조각상에 음식을 던지며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그 조각상을 싫어한다며 자신처럼 조각상에 음식을 던져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링은 잠시 주저했지만 그렇게 했고 음식을 던졌습니다. 그 후 그는 손을 씻었습니다. 문이 링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링은 최근에 강박증이 더 심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문이 링에게 음식을 던지며 말했습니다. 링은 대답했습니다. 둘은 함께 놀고 장난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잠자리에 들 무렵 문이 링에게 물었습니다. 링은 자신이 순간이동 능력에 대해 말해줄 때까지는 말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문은 순간이동으로 그에게 다가가 조카와 항상 함께 있기를 바라는 팬들을 위해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덧붙여진 존재로만 있는 것에 지쳐 있었고 링에게 조카를 전에 사랑했던 적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여행에 대한 블로그를 쓴 날 트레몬과 계약했다고 말하며 그것은 자신에게 그저 일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고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한 달 후 조카의 연결 게임 인터넷이 끊겼고 조카는 화가 났습니다. 문은 조카의 동상에 다가가 로프를 던졌고 거의 목이 졸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링이 다가와 그러지 말라고 말하며 그녀가 여러 번 시도했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문은 화가 나서 내려가 혼자 앉았습니다. 나중에 링은 그 로프로 그녀를 위한 재미있는 장난감을 만들었습니다. 그가 베개를 가지러 갔을 때 문은 그 장난감을 가지고 놀며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그는 확실히 기이라고 말하며 그녀의 모든 홍보 영상을 자신이 작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달이 말했어요. 그 후에 지는 링에게 아이디어를 가지고 왔어요. 그녀는 조카의 결혼식을 적이 망쳐야 한다고 말했어요. 이렇게 하면 달과의 결혼이 어려워지고 슬픈 비극으로 변할 거예요. 균은 평범한 결혼보다 더 흥미진진해 보일 수 있다고 말했어요. 달이 물었어요. 링은 자신이 그녀를 결혼에서 빼냈지만 자유롭게 해줄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는 죽으면 스스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덧붙이며 말했어요. 결혼식이 망가지고 달이 죽으면 조카와 팬들에게 고통스러운 소식이 될 거예요. 그녀는 그에게 문이 그를 떠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링은 절대 그럴 의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카의 숙적 파괴의 왕이 나타나 링에게 질문했고 그는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결혼식 장면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들은 서로 공격하기 시작했지만 문이 순간 이동으로 나타나 파괴의 왕에게 말했습니다. 파괴의 왕은 링에게 이 여자애는 정말 성가시다며 그에게 말했습니다. 파괴의 왕은 문과 링에게 여러 차례 공격을 가했지만 그들은 모든 공격을 피했습니다. 우리는 지휘로 넘어가 그녀가 대본대로 진행되지 않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녀는 파괴의 왕에게 대본대로 진행할 것을 촉구하며 회사가 조카의 숙적으로 그를 고용하는 데 많은 돈을 들였고 지시대로 하지 않으면 다시는 그와 함께 일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린을 데려가려던 파괴의 왕에게 문이 갑자기 나타나 공격했고 파괴의 왕은 린에게서 떨어져 나가 땅에 쓰러졌습니다. 문은 그에게 일을 마무리하고 나서 자신과 이야기하라고 말했습니다. 파괴의 왕은 자신의 검의 힘을 사용하여 땅에서 거대한 바위들을 솟아오르게 했습니다. 그는 린에게 말했습니다. 문이 다시 나타나 파괴의 왕을 공격했습니다. 문은 공격을 가했지만 파괴의 왕은 그것을 막고 문을 땅에 내던졌습니다. 문은 그가 자신의 역할을 잘 소화한다고 말했습니다.
파괴의 왕이 문을 죽이려는 순간 린이 그를 멈추라고 말했습니다. 파괴의 왕은 조카의 위치를 말하지 않으면 린을 죽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달이 그에게 도전하며 말했다. 그 후 파괴의 왕은 깊은 슬픔에 잠겼다. 그러자 달은 조카에게 다가갔지만 파괴의 왕은 격렬한 분노를 느끼며 달과 링을 향해 여러 차례 공격했다. 하지만 링은 달을 업고 재빨리 도망쳤다. 그들은 자리를 잡고 링이 말했다. 이 자는 내 맹세한 원수이니 반드시 쓰러뜨려야 한다. 지가 드론을 통해 그에게 말했다. 내 힘으로는 저런 자와 싸울 수 없다. 링이 대답했다. 그 후 링은 파괴의 왕을 공격하며 그의 공격을 피하고 방어했다. 그는 달을 업고 안아서 싸움을 도왔다. 그들은 함께 파괴의 왕을 공격했다. 그들을 공격하려 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문의 도움으로 링은 파괴의 왕에게 강력한 일격을 가했고 파괴의 왕은 그 후 조카와의 시간을 떠올리며 그가 자신의 숙적이었지만 매우 가까웠고 함께 영웅이 되고 싶어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상반된 각본을 받았고 그는 조카의 숙적 역할을 맡아 그가 더 큰 자신감을 얻도록 도왔으며 그것이 그의 꿈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 때문에 오랫동안 그를 만날 기회가 없었고 조카는 그의 전화와 메시지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을 싸우고 지키는데 매달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몸에서 피가 흘러나왔고 그녀 또한 산에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링은 그녀에게 날아가 그녀를 부축하며 걱정하지 말라고 자신이 도와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를 떠나는 것이 슬프다고 말했습니다. 링은 그를 떠나 다시는 그와 함께 일하지 못하게 되어 많이 울었습니다. 우리는 지에게로 이동했고 그녀는 직원들에게 문의 사망 소식을 모든 플랫폼에 발표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 후 우리는 조카의 집으로 갔습니다. 링은 화면으로 문의 장례식을 지켜보는 동안 문은 실제로 그의 옆에 있었고 가방을 챙기며 그에게 함께 선택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링은 그녀에게 자신이 그녀를 위한 놀라운 선물을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문이 총을 사용하자 섬이 나타났다. 링은 자신이 원하는 곳 어디든 갈 자유가 있다고 말했다. 문은 링이 자신에게 이제 새로운 목표가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녀는 그에게 말했다. 뉴스에서는 니스가 챔피언 순위 10위권 진입을 공식적으로 목표로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문은 그에게 링이 자신을 따라오려고 했지만 따라올 수 없었다고 말했다. 우리는 링과의 인터뷰 영상을 검토하고 있던 진행자 무니르에게로 넘어갔다. 그는 니스가 CEO를 보자 심장 박동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그 전에 그를 알고 있었나요? 그러고는 링의 사진을 조카 사진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 후 무니르는 사람들의 신뢰란 정말 값싼 것이라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가 물고기 수조에 다가가자 문어가 수조 안에서 무니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무니르가 가까이 다가가자 문어는 수조의 유리를 깨고 작은 기계 장치들의 무리로 변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거짓말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려움. 무니르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무니르가 장치를 잡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무니르는 자신의 집에서 폭발물을 만들었고 그 후 우리는 니스의 집으로 갔습니다. 쥐가 니스에게 와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는 링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말을 들었어요? 링은 말해냈습니다. 균은 링에게 물었습니다. 그립다면 왜 그녀에게 가지 않았어요? 균은 그가 자신의 목표를 선택했고 그것을 달성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모든 꿈이 헛될 것입니다. 그녀는 물었습니다. 네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니? 링은 대답했다. 저 굳건한 남자를 없애야 해요. 암컷 늑대가 그에게 말했다. 안 돼. 그리고 그에게 그 굳건한 남자를 능가하여 10대 영웅 중 한 명이 되라고 말했다. 그녀는 암컷 늑대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작점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지인은 링에게 아이를 돕고 죽음에서 구해낸 소방관의 영상을 보여주었다. 균은 링에게 이 사건이 큰 소동을 일으켰고 그 때문에 소방관의 자신감이 눈에 띄게 상승했다고 말했다. 장씨조차도 위대한 영광의 관리직을 사임하고 그에게 연락하여 무적의 영웅이 되도록 도왔다. 영웅이 된 후 그는 전기정령의 숙적 마법 그림자를 물리치고 10대 영웅 중 한 명이 되었다. 어느 날 마법 그림자가 신의 중심부를 공격하여 많은 민간인이 부상을 입었고
전기 정령은 그를 추격하며 잡으려 했습니다. 마법 그림자가 도망치던 중 소방관과 충돌했고 그 결과 마법 그림자는 완전히 파괴되었지만 소방관은 전혀 다치지 않았습니다. 시위 안에 든 후 그는 세계에서 가장 큰 바위를 옮기는 새로운 임무를 받았습니다. 협회는 그를 위한 다이아몬드 상을 만들어 영웅거리 입구에 세웠습니다. 협회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그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며 그 상이 어떤 위험으로부터도 나라를 지켜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붉은 스카프를 선물했고 그것은 그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링이 말했습니다. 좀 과하지 않나요? 그리고 왜 그 굳건한 남자는 암캐를 직접 쫓지 않죠? 지가 링에게 대답했습니다. 영웅은 많지만 AX라는 이름은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라고 그러니 죄책감을 느낄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늑대 여인이 강인한 남자에게 문제가 된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른 장소로 이동했고 지가 링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정보에 따르면 여기가 그 늑대 여인의 소굴입니다. 링이 대답했습니다. 이제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여기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구부리거나 기어서도 안 됩니다. 지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안쪽은 도시 전체 아래로 뻗어 있는 거대한 미궁입니다. 그녀는 여러 개의 입구 중 하나를 정확히 지목했고 다른 영웅들도 아마 정보를 받고 이동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링이 말했습니다. 그녀가 소굴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공격해서 체포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지가 그에게 암컷 늑대가 무모하고 파괴적이기 때문에 최대의 적이 될 자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폭력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는 말했습니다.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암컷 늑대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각을 심어 놓으면 나무처럼 자라 꽃을 피우고 구체화되어 당당한 남자의 이미지를 왜곡하는 동화를 짓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암컷 늑대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악의 씨앗을 심으며 이 모든 일을 스스로 합니다. 그녀는 지하굴에서 자신의 판타지 책을 인쇄하는데 그 동화 속 큰 늑대가 그녀의 화신이 되었습니다. 당당한 남자는 그녀가 처음 나타난 이후로 그녀와 싸울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목표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그의 이미지를 왜곡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링은 암컷 늑대의 굴로 이동하여 당당한 남자는 영웅, 협회를 대표하며 그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것은 협회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링은 하수구로 이동하여 하수관 파이프에 갇힌 또 다른 영웅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굳건한 사나이에게로 화면을 돌렸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세상의 국가 간의 평화를 사랑하며 균형을 유지하려면 더 많은 책임과 신뢰를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조각상이 모든 아이들을 대신하여 세상을 보호하고 언제나 굳건히 서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의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여행이 끝났다고 말하고 굳건한 사나이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일깨워 주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소녀가 그에게 왜 조각상이 빨간 스카프를 하고 있지 않냐고 묻자 굳건한 사나이는 약간 짜증이 났습니다. 다른 영웅을 구한 후 링에게 다시 돌아갑니다. 다른 영웅이 그에게 감사를 표했고 링은 그를 구하려다 실수로 바지를 벗겨버린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다른 영웅이 링에게 물었습니다. 여우를 찾으러 온 거야. 링은 물론이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는? 다른 영웅이 대답했다. 저는 무명의 영웅입니다. 당신이 여기 있으니 이제 저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떠났다. 하지만 그는 링을 속이려 했고 그를 공격했지만 링은 피했고 그를 다시 공격하여 다시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 한편 지는 링에게 물었다. 암컷 늑대의 굴을 찾았나요? 그는 대답했다. 방금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암컷 늑대의 은신처에 들어가 그녀의 물건들을 뒤지기 시작했고 그것은 그를 놀라게 했다. 링이 지에게 자신의 위치를 신속하게 알아내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암늑대가 오랫동안 숨어있던 후 많은 영웅들이 갑자기 정보를 받았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링은 폭탄을 발견했고 지가 그의 위치를 찾은 후 폭탄이 폭발하여 도시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우리는 작은 소녀가 자신에게 목도리를 주었다고 말한 굳건한 남자에게로 시선을 돌립니다. 폭발이 그들에게까지 미쳐 그곳 또한 파괴했습니다. 굳건한 남자는 아이들에게 재빨리 도망치라고 했지만 한 아이가 발이 묶였고 동상이 아이 위로 거의 떨어질 뻔했습니다. 굳건한 남자는 아이를 구출하고 동상이 떨어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러고는 소녀에게 도망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러려는 순간 늑대 여인이 나타나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그녀는 강인한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드디어 만났군요. 그녀는 이 순간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강인한 남자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소녀를 놓아주십시오. 당신이 파괴하려는 것은 저이고 그녀가 아닙니다. 늑대 여인은 말했습니다. 저는 영원히 영웅을 상징하는 이 동상을 파괴하고 싶습니다. 당신도 제가 무슨 말인지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다른 영웅들에게서 도움을 기대하지 말라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너무 바쁩니다. 그 여자는 그에게 동상을 내려놓지 않으면 소녀를 놓아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선택하라고 말했습니다. 자존심을 지키려고 아이를 죽일 생각이냐고 말이죠. 그러자 아이들은 그 굳건한 남자에게 동상을 놓으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링이 땅속에서 나타났고 모두 조카를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굳건한 남자는 링에게 아이를 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링은 아이를 죽이고 싶지도 않고 동상을 부수고 싶지도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당신을 파괴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당신의 모든 것을 빼앗고 싶어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암캐는 당신이 한때 불 속에서 목숨을 걸고 구했던 소녀이기 때문입니다. 그 여자애가 너에게 빨간 스카프를 준 거야. 이 말에 단단한 남자는 충격을 받고 어린 소녀를 떠올리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하고 되물었다. 링은 대답했다. 네가 싫은 게 아니라 네가 지고 있는 짐이 싫은 거야. 그리고 내 이미지를 망치는 모든 이야기들은 그녀가 많은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한 후에는 그녀에게는 진짜 이야기들이야. 소녀는 가면을 벗고 말했다. 소방관을 돌려줘. 단단한 남자는 울음을 터뜨리며 자신이 한때 어린 소녀를 구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사과했다. 그는 말했다. 네가 내게 자신감과 힘 그리고 용기를 주었지. 그 후 단단한 남자가 조각상을 지탱하는 데 사용하던 도구들이 부러지면서 조각상이 그에게 거의 떨어질 뻔했다. 링이 그를 도우러 갔고 암컷 릿, 암컷 늑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동상이 그들 모두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링은 혼자서 동상을 들어 올렸고 사람들, 아이들, 어른 할 것 없이 모두 그를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지는 그를 위해 라이브 스트림을 시작했고 링은 혼자서 동상을 들어 올리는데 성공했습니다. 듀는 기적이라고 말했고 링이 강인한 남자의 명성을 뛰어넘어 협회 톱 10에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링은 동상의 무게를 진정으로 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강인한 남자가 은퇴한다는 발표가 난 후 링은 그 남자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는 강인한 남자를 만났고 그 남자는 내일 떠날 거라 모레쯤 올 줄 알았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링은 그에게 말했다. 내가 당신을 내쫓으려는 게 아니라고. 굳건한 남자는 웃으며 농담이었다고 말했다. 당신의 계급이 올랐다는 건 알지만 행동이 느려지고 있어요. 링은 말했다. 당신이 웃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굳건한 남자는 대답했다. 모두 당신 덕분이에요. 링은 굳건한 남자에게 물었다. 영웅으로서 은퇴 후 계획은 뭐죠? 굳건한 남자는 말했다. 첫 번째는 반달 동안 휴식을 취하는 거죠. 취하는 거죠. 링은 말했다. 그러니까 굳건한 남자는 그냥 휴식을 취하고 싶었던 거군요. 굳건한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모두가 제게 항상 강하게 있으라고 했지만 저는 많은 곤혹스러운 순간들을 겪었죠. 저는 이 모든 것이 영웅이 되는 대가라고 스스로에게 말했고 제가 정말 어리석었다는 걸 알아요. 링이 말했습니다. 저도 현실과 관련된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완벽주의로 이끄는 강박증 같은 것 말이에요. 그게 제 불안감을 더 악화시키죠. 굳건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우울한 이야기는 그만하죠. 삶이 계속되면서 역할은 바뀌고 당신도 여기 와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링이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굳건한 남자는 떠났습니다. 링은 그 굳건한 남자에게 자신이 니스가 아니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굳건한 남자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냥 당신 자신이었던 겁니다. 당신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링은 문이 떠나면서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문을 납치했던 무니르가 방송을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제 니스가 10위 안에 들었으니 그에 대한 비밀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그는 문이 죽지 않았고 니스에 대한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되고 연출된 것이라고 모두에게 알리며 링을 격분시켰습니다.